안녕하세요 여러분, TV팩토리 아톰비트의 말방구 미드타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주제랄까요? 바로 미성년자 관람 불가 성인 등급의 미국 드라마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떨리시나요? 과거 롬, 스파르타쿠스, 리도 엄청난 수위를 자랑했고 저 역시 블로그에 포스팅하기도 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방영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지 않나요?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성인들을 위한 베스트 미국 드라마, 부모님이 주무시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리고 방문을 단단하게 잠갔다면 따라오세요. 오늘부터 당신은 어른이 되는 겁니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 고등학교 부학장 잭과 건축가인 엠마는 남들이 보기에도 금슬 좋은 중년의 인코 부부입니다. 하지만 불타오른 사랑도 시간이 흐르면 무뎌지는 법이죠. 두 사람에게는 살짝 냉각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혼할 만큼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 그렇게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중년 부부 테크트리를 타고 있던 중, 남편 잭은 친구의 장난으로 인해 에스코트 서비스를 통해 심리학과 여대생인 이지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찾아온 감정의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죄책감에 아내에게 먼저 이실직고를 하게 되고, 당연히 아내 엠마는 이로 인해 열폭하게 됩니다. 뭐 이 정도면 흔히 한국 불륜 드라마나 아침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아내인 엠마가 자신의 남편과 썸을 탄 에스코트 걸의 그 두꺼운 낯짝을 보고 싶어 이지를 직접 불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아내 엠마마저 이지에게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셋이서 한 집에서 살게 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나중에는 세 사람의 관계를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공표하기도 하고, 옆집에 살고 있는 딸내미는 세 사람 사이에 끼고 싶다는 등 안 그래도 미친 스토리에 기름을 퍼부어 더욱 막장이 가미되는데요. 한 가지 특이사항이라면 세 사람은 그저 재미와 호기심이 아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도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외도 맞는 것 같은데 싶은 이상 야릇한 관계. 아슬아슬한 세 사람의 이 위험한 동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당신과 나 그리고 그녀를 넷플릭스에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감독이었던 워쇼스키 형제, 아니 남매, 아니 자매가 연출을 맡았고 한국 배우 배두나가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된 바 있는 센스8입니다. 설정 자체가 꽤 재밌는 작품이죠. 한국, 미국, 아프리카, 영국 등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8명이 갑자기 텔레파시로 정신이 연결되면서 의문의 집단과 맞서게 된다는 SF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대체적으로 1화부터 3화까지 루즈하다가 4화부터 텐션이 확 올라가 재밌어진다는 것이 지금까지 센스잇을 지켜본 이들의 전반적인 평가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시즌1은 흥미롭고 시즌2부터 확실히 재미가 솟아난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또한 기존 넷플릭스의 작품들이 어느 정도 선정성과 폭력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센스8은 특히나 선정성의 수위가 높은 작품인 것 같아요. 제작자의 의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작정하고 자신들의 판타지를 녹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LGBT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레즈비언들의 직접적인 묘사가 1화부터 등장하고 몇 화인지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갑자기 수영장에서 나온 주인공 볼프왕의 딸랑딸랑,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면 8명의 정신이 텔레파시를 통해 전달 및 공유가 가능하다는 독특한 설정을 이용해서 시즌1 6화와 시즌2 1화에서는 집단 그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집단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보면서 잠시 넋이 나가고 말았던 장면들이 수시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다만 반대로 LGBT에 관해 부정적인 분들이라면 이 작품은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시네맥스에서 시즌2가 방영되고 있는 아웃캐스트란 작품입니다. 어린 시절 악령에 지배당한 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후 어렵사리 잡은 결혼생활의 행복도 송두리째 날아가게 되면서 이제는 그저 산송장이 되어버린 주인공 카일 반스. 어느 날 누나에게 끌려간 마트에서 아주머니들에게 어린 조슈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다시금 잊고 있었던 악령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유료 케이블에서 방영되는 작품이라 어느 정도의 선정성은 당연히 들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웃캐스트는 선정성 대신 잔혹함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작품인데요. 한국 영화 검은 사제들이나 대부분의 엑소시즘을 소재로 진행되는 영화에서 흔히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십자가를 들이대며 성서의 한 구절을 읊어대거나 성수를 뿌리며 대적하는 정도였던 것에 반해 아웃캐스트는 그야말로 신개념 엑소시즘을 선보입니다. 그게 뭐냐? 그냥 냅다 팹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마치 이종격투기를 보는 듯한 이 엑소시즘의 상대가 11살 어린아이라는 점인데요.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마운트 자세에서 11살짜리 소년 조슈아를 맨주먹으로 곤죽이 될 정도로 때리거나 어린 카일이 악령에 사로잡힌 어머니에게 폭행당하는 그 잔인한 장면들은 정말 화면을 끝까지 쳐다볼 수 없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목이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가는 이 작품 도전해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실제 유명 AV 배우인 샤샤 그레이가 주연해 화제가 되었던 동명의 작품을 드라마판 리부트로 옮겨놓은 걸프렌드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일단 걸프렌드 익스피리언스 제목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GFE라고 불리는 이 서비스 콜볼과 비슷한데 좀 더 어쨌든 드라마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초일류 대학 중에 하나이자 로스쿨 기준으로 4위 초명문으로 통하는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 2학년생인 크리스틴. 그녀는 인류 로펌 커크랜드 앤 앨런의 인턴으로 들어가 사무 보조를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로스쿨이란 것이 정말 돈 잡아먹는 귀신입니다.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녀는 룸메이트인 에이버리에게 GFE를 소개받게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런 제안이 마음에 들 리는 없었지만 친구인 에이버리의 호화스러운 생활에 부러움을 느끼며 조금 더 편한 길을 선택하기로 한 크리스틴. 이로써 아침에는 학생이자 유명 로펌에서 인턴으로 일하지만 밤이 되면 그야말로 퀸 오브 나이트로 돌변. 특히 그녀의 아름다움, 젊음을 탐닉하는 남성들로 인해 그녀의 인생이 180도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은밀하게 시작된 이중 생활이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하고요. 처음엔 용돈이나 벌고자 했던 마음가짐이 변해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자신을 숨기기에 만들었던 가명 첼시가 본래 자신을 집어삼키는 느낌에서 소름이 돋을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품을 시청해 보신다면 영화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트래픽, 에린 브로코비치 등의 스티븐 소더버그를 통해 그저 수위만 높은 작품이 아님을 실감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파트 2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나가도 될까요? 사실 이번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좀 많이 망설였는데 그만큼 제목이나 내용 때문에 단순히 선정적이기만 한 작품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 모두 메타크리틱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폭력성, 선정성이 작품 전체를 대변하기보다 극을 진행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장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부디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작품들을 만나셨으면 좋겠다 하는 정말 단순한 마음에서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그리고 또 여유가 되신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댓글도 조심스럽게 부탁드려 볼게요. 다음에 더 재밌는 혹시 원하신다면 성인미드 파트 2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